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 오빠 천 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금요일 오후 시간은 가장 설레이는 시간일 겁니다. 직장인들한테는 퇴근하기 딱 일보 직전이 아니니까 재미있는 시간, 또 불타는 금요일 또 보내지 않겠어요. 기분 좋게. 이 금요일마다 주가가 오르면은 이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더라고. 더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좋다고 먹고 또 기분 안 좋다고 먹고 뭐 매일 먹는 거야 금요일날은. 응? 소주. 난 녹색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소주를. 저는 그렇게 소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입이 또 고급이야. 또 비싼 술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주하자. 금주.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자. 그런 주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난달 1조 원에 가까운 반대 매매가 쏟아졌어. 반대 매매. 이는 지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CFD 주가 조작의 후폭풍이 전체 신용거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원인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금투협에 따르니까 지난달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9,789억이에요. 이는 2006년 4월 14일 협회가 반대 매매 금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랍니다. 기존의 월간 기준 가장 반대 매매가 많았던 날은 달이 2006년 5월이었어. 2006년 5월. 그 당시 보니까 한 달간 반대 매매가 6,883억이래요. 6,883억.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달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489억 원으로 이제 집계됐고, 기존의 일평균 반대 매매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6년 4월입니다. 당시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481억 원이었으니까 반대 매매는 지난해부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연초였던 지난 1, 2월에 반대 매매 금액은 2,537억, 2,401억 정도에 불과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 4월 말 CFD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 실패로 SG증권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 4월 26일 반대 매매 금액이 350억 7,4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전일 193억 6,600만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달 3일에는 597억 1,900만 원의 반대 매매 쏟아졌고, 이는 지난 2006년 4월 17일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미수금 대비 비중은 평균 10.2%로 지난 3월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감안하니까 주가 조작의 후폭풍으로 위탁 매매 미수금이 커진 것이 전체 반대 매매를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간 기준 현재까지 2조 3,400억 정도 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지난해 전체 반대 매매 금액이 3조 8,700억 정도 되니까 한 6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대 매매 급증이 왜 그러냐? 이거 B2야. 참. 근데 B2는 감소했다. 반대 매매 급증을 B2는 감소했대요. 지난 4월 19일 20조를 돌파했던 신용거래용자 잔고 금액이 18조 한 6천억 원대로 집계됐고요. 다만 최근 시장이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반대 매매 추세도 꺾일 것 같고, 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변수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한도 합의안이 이제 하원, 상원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CFD 관련 노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됐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반대 매매 추세는 조만간 꺾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대 매매 같은 거 그런 거 안 당해야죠. 뭐 CFD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B2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제 이야기 꼭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룹이죠. BTS. 이 BTS의 소속사 빅히트 레이블의 모회사 하이브. 이 하이브의 등기 임원 이 친구인데 185억 정도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 털었습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힘든가 보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로 빈축을 산 데 연이은 행보에 하이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럽니다. 하이브는 등기 임원 스쿠터 브라운이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68,500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처분 단가는 주당 27만 7천 원으로 금액을 따지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4억 9,500만 원이야. 내가 볼 때는 턴 것 같은데.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는지. 이 하이브 아메리카 CEO인 그 스쿠터 브라운은 이번 거래로 지분율이 1.03에서 0.87로 0.16%로 낮췄습니다. 앞서서 금융감독원의 그 자본시장 특별 사법경찰은 그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직원 3명이 이제 BTS 그룹 활동 잠정 그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 공표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잇따른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소식이 전해져 보니 또 하이브 주가는 또 빠지는 거지. 한 3.78% 쭉쭉 빠집니다. 야, 이러니 누가 이것이 투자하겠노? 하여튼 참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아요. 골 때리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하여튼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그런데, 기업 투자할 때 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물리는 것은 당연하고, 얻어 터지는 겁니다. 얻어 터지는 거야. 그 서영경 그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이 그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으로는 하락하기 어렵다고 전망을 하네요. 원화 약세로 인한 그 자본 유출 위험은 크지 않지만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졌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OK 컨퍼런스에서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 그 환율 변동의 파급 경로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서 밝혔는데, 지난해 이후에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도 커진 것은 미국 달러화 강세 등 그 글로벌 요인과 무역 수지 흑자 축소와 해외 투자 증가 등 고유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이 대중국 경쟁 심화, 인구 고령화, 기업 가계 해외 투자 수요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까지 겹친 만큼 원화 환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8년 1100.5원에서 19년은 1166원 등 하여튼 1100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180원, 21년에는 1144원, 22년에는 1292원 이렇게 막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1300원대 가는 거죠. 다만 무역 수지를 통한 그 환율의 자동 안정화 경로는 약화됐다고 평가하는데, 수출입 가격의 달러 표시 확대, 중간재 에너지의 높은 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서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수출 증가하고 수입 감소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원화 절하의 그 물가 정가 효과는 다른 수요나 공급 충격이 중첩되면서 그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와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이 급감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분의 단기 외채 감소와 민간 대외 자산 증가로 우리 경제 통화불 일치 문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장기 외채는 최근에 외국인의 국내 채권 그 투자 확대로 증가하면서 이들 자금이 원화 절하와 내외 금리차 확대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한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도 크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퇴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